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워지고 지금 아직 7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낮의 기온이 이제 30도가 넘어가는 굉장히 이렇게 후텁지근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도대체 7월, 8월에는 얼마나 더워질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앞서고, 또 찾아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라니냐가 오면서 자칫하면 비가 7월, 8월에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계좌 모두 다 평안히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공시를 할 거예요. 지금 한국도 굉장히 천천히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서서히 나타나면서 밸류업을 실제로 자발적으로 실천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메리츠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금융주들의 자극을 받아서 일반 제조 서비스업에 있는 업종들 중에서도 조금 오너가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이렇게 밸류업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정부도 정책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좋다고 평가는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일반 주주들의 어떤 권익을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한국 시장도 아주 천천히는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수단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첫 번째로는 배당을 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을 꼽죠. 근데 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단언컨대 저희가 자사주 매입을 조금 뽑아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이 더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배당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배당을 주는 만큼 주가가 빠지면서 배당량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배당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큰 이제 관심을 갖지는 않으시겠지만,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과 관련된 소득을 되게 많이 내야 되는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가장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확 끌어올려주면서 좋은, 제일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현금 남으면, 기업이 현금 남으면 자사주 매입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되게 공격적이신 분들이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기업의 생태와 생리와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주주 가치만 지켜줘 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정이 뭔지를 조금 실제 사례가 있어요. 함정에 빠졌던, 심지어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고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개를 드리면서 자사주 매입도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그래도 감이 되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야 좋은 거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꼬꾸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고 회사에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야 될 영역에서는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가실게요. 자, 먼저 자사주가 왜 좋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 재무제표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왼쪽 보세요. 발행주식 총수가 한 100주 정도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이 회사 주식을 10개 들고 있어요. 그럼 회사에 대한 내 지분율이 몇 %죠? 네, 그렇죠. 10%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회사가 미쳐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50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사주는요, 우리 법적으로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있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자사주는 회사가 지주식을 들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회사는 인격 주체가 아닌데, 물론 법인격이지만, 그러니까 이 자연인,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투표를 해요, 주주총회에 와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사주는 의결권을 안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배당을 받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내 통장에서 꺼내서 바로 나한테 꽂는 건데, 괜히 배당 소득세만 내고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배당과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자사주는 의미 있는 주식에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원래는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였어요. 근데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혹은 매입해서 소각까지 하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권부 주식이 50주로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 때 팔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여전히 나는 10주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전체 의미 있는 주식 50주 중에서 10주를 들고 있는 거니까 내 지분율은 20%로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의결권부 주식수가 낮아지면서 기존 주주가 내가 한 주당 들고 있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실질적인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사주가 되는 만큼 지분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한 주당 가치는 올라갈 거고 그게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는 게 재무 분석 차원의 관점에서의 자사주 매입이 되게 강력한 주주 환원책인 이유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가장 성공적이고 꾸준하게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미국의 애플이죠. 너무 유명한 기업이라서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애플의 현금 흐름표 쪽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Repurchase of Capital Stock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이에요. 이게 아마 $1,000 단위일 거니까 2020년도에 72빌리언 정도 했었고요. 21년도에는 85, 22년도에는 89, 23년도에 77 찍었다가 이제 최근 1년 정도 합하면 80일로 다시 자사주 매입 금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자본을 계속 줄이고 주식 수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재무적으로는 뭐가 좋느냐 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매입과 동시에 소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재무제표에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매입이나 소각을 하면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냐면 기업의 자본이 줄어듭니다. 자본이 많아야 빵빵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야 재무적으로 건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업이 안정적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면 자본 총계가 줄어들었을 땐 뭐가 좋냐? ROE가 높아집니다. ROE는 자본 총계분의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자본 총계는 주주가 미리 가지고 있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주주가 그 해 벌어들이는 주주가치 이렇게 이해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ROE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새롭게 가져가는 거 그게 얼마야? 라고 하는 거니까 주주가치가 성장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ROE가 높아야 주주가치가 성장하는 속도가 높은 것이고 그게 좋은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ROE를 높이는 방법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그냥 당기순이익을 높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본을 줄여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줄이면 동일한 순이익을 유지하더라도 ROE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애플의 연도별 ROE가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분기별로 ROE가 100몇십 %씩 나와요. 계속해서. 이거 보세요. 100몇십 %씩 나와요. 순이익도 사실 애플이 계속 올라가요. 순이익이 뭐 줄어들다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90에서 100빌리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본을 계속해서 낮은 상태에서 유지를 시키니까 ROE가 막 150, 16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가 물론 최근엔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 상승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재무적인 그 원인으로는 저희가 자사주 매입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자사주 매입을 무턱대고 하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을 무턱대고 하다가는 앞에서 오늘의 주제죠. 정말 기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사례를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에요. 보잉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다들 기억을 하실 건데요. 보잉이 어려워진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코로나 때 비행기가 안 팔리고 하면서 어려워졌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기업이 너무 무리했다라는 분석을 저는 그동안 했습니다. 그 분석을 말씀을 드려보면 자 보잉이 밀리언 단위 100만 달러 기준으로 2015년도에 자사주 매입을 6,750일, 20년도에는 그러니까 7빌리언, 19년에는 9빌리언, 18년도 9빌리언, 19년도에 2빌리언으로 확 줄더니 2020년도부터는 갑자기 자사주 매입을 안 해요. 그래서 왜? 해서 보니까 자기 자본 보세요. 자기 자본이 2015년도만 해도 밀리언 기준으로 6,400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확 하면서 자기 자본을 877로 줄여요. 그러더니 400으로 줄었다가 19년도에 얘네가 사실 코로나 오기 전인데 19년도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을 하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적자 전환을 해보니까 자본이 확 하고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갑자기 마이너스 8,300밀리언으로 이게 자본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20년도에는 도저히 상황이 안 나니까 자사주 매입 안 했는데 코로나 빵 터지고 지금 흑자 전환을 못하니까 마이너스 18,00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그전에는 야 우리 앞으로 계속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어차피 비행기 계속 팔릴 거니까 이런 약간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 주주 가치만 신경 쓰겠다고 자사주 매입 막 미친 듯이 하다가 얘네가 막상 적자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비행기 안 팔리네 하다 보니까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와서 자본을 줄여놨는데 여기서 적자까지 터지면서 자본이 더 주니까 자본 잠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지금 보잉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자기 자본하고 순이익인데요. 자본이 계속 줄어들어요. 2020년도 보세요. 순이익이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4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2천.
물론 적자폭이 2023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약간 이제 희망이 돌아오나 막 이런 생각은 드는 건 맞아요. 근데 자기 자본이 계속해서 잠시 상태예요. 나아지는 듯 하더니 또 적자 뜨면서 마이너스 17,000.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한 그 타격이 얼마나 됐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코로나로부터는 이미 벗어났잖아요. 저희가 이제 엔데믹에 살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보잉의 실적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2010년대 중후반에 너무 과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자본을 줄여놨었기 때문에 회사가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단면 중에 일부는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거 다 좋아요. 주주환원, 주주가치제고 다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밸류업, 주주가치 제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눕는 것도 자리를 보고 누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소비재고 아이폰이 계속해서 신작이 출시가 될 때마다 전 세계에서 애플 아이폰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캐시가 계속해서 그냥 자동으로 꽂히는 그런 소비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는 건데 보잉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파는 기업이다 보니까 항공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번 안 팔리면 되게 장기 불황에 빠지는 성격이 있는 기업이라서 사실 무리한 자사주 매입은 진작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 경영진들도 스톡 옵션들로 많이 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을 때 자신의 KPI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무리하게 주가를 올리려고 자사주 매입을 했었던 게 이렇게 부메랑으로 다 돌아왔다. 그래서 현금 흐름 그리고 실적이 진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밑바탕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사주 매입을 과하게 하는 게 되게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큰 함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주주환원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들고 있었던 주주들의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이거 잘못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날아가 버리는 보잉의 꼴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우리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주들이 계속해서 회사에 요구하면서 몇몇 회사들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밸류업도 자체적으로 하고 뭐 향후 3개년, 5개년 주주환원 정책 막 되게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고 발표하고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혹시 회사가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숨겨진 꿍꿍이가 없는지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조금 면밀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